자, 오늘은 사람 유전 이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유전 연구. 결국에는 이번 시험의 최대 승부처는 유전일 것이다. 유전일 것이다. 반드시 유전일 거고, 유전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를 누가 맞추느냐에 따라서 1등급이 갈릴 건데, 유전만 맞추면 1등급이 또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 이외의 것들을 다 맞추고 유전을 맞춘 사람이 1등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차 고사를 쳤지만 기말고사 때, 2차 고사 때는 유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능력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한 7, 8점, 9점, 10점까지도 풀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기는 금융공의 경우를 예를 들면 한 12점 정도 1컷과 차이가 벌어졌는데 2차 고사 때 뒤집어 엎어서 1등으로 올라가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유전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1차 고사 때 1등을 했던 아이도 항상 이게 1등급 안에 있던 아이들도 말아먹을 수 있다는 걸 계속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저 새끼도 말아먹을 수 있다. 저 녀석이 말아먹었을 때 내까지 말아먹으면 그냥 끝난 거고, 저 내보다 위에 있던 아이들이 말아먹었을 때 내가 유전 문제 한두 개를 좀 더 풀어서 정답을 만들어내면 충분히 엎을 수도 있다. 희망을 갖고 유전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 자, 사람의 유전 연구.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다.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혹시나 이런 것들을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 한 세대가 너무 길어서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손의 수가 적어서 통계 처리가 어렵습니다. 원두콩처럼 한번 수학하면 원두콩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오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 그 다음에 인위적인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다. 형질이 복잡하고 유전자의 수가 많아서 결과 분석도 어렵다. 그 다음에 환경의 영향도 매우 많이 받는다.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자면 그냥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어요. 점수 주는 문제가 그냥 이 정도는 우리가 유전을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줄을 한번 쫙 떠놓고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놓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의 유전 연구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어떤 방식을 쓸 거냐? 가계도 조사를 할 거다 이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가계도가 나와 있는데 중학교 때도 이 정도의 가계도 분석은 우리가 했단 말이죠. 라지 A 승레이 또는 생명 같으면 X, Y 또는 X 프라임 Y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중에서 우성, 열성 이런 거 배웠고, 우성은 라지 A, 열성은 스몰 A로 표기할 거다. 그럼 라지 A면 우성 형질, 라지 A 스몰 A면 우성 형질, 스몰 A면 열성 형질 해서 부모 세대의 어떤 유전자가 자식에게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런 정도는 살펴봤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가계도 분석이고, 그럼 가계도 분석을 가계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내가 그냥 상염색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유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라지 A, 스몰 A로 표기하겠습니다. 유전자량은. 그럼 이런 가계도 분석을 할 때 여기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 사람들 중에서 자네들이 이 가계도를 분석할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될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서 시작을 해야 돼. 이 사람한테서. 왜냐? 가계도가 나오면 이런 아이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라. 부모는 둘 다 녹색인데 그 밑에 자식만 이런 아이야. 부모가 녹색인데 자식이 이렇게 파란색이 나온다. 부모와 전혀 다른 형질의 아이가 나왔다. 그러면 이 아이가 열성입니다. 얘가 열성 형질인 거야. 열성 형질인 거야.
만약에 이게 열성이라서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면 이 집의 자식은 무조건 스몰 a여야만 돼요. 부모와 전혀 다른 아이가 태어났다. 부모와 전혀 다른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아이가 열성이다. 그러면 나는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이렇게 생긴 아이들은 전부 다 스몰 a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초록색 아이들은 전부 다 우성이니까 라지 A 하나씩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얘도 라지 A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스몰 A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여기에 스몰 A가 있어야 스몰 A를 내려줄 수 있고 스몰 A니까 이거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스몰 A니까 무조건 하나씩은 내려줘야 돼. 그럼 얘들을 전부 다 라지 A 스몰 A. 근데 여기에 스몰 A가 나온 것으로 보아 부모한테서 하나씩 받아온 겁니다. 근데 이 가계도에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라지 A여도 이렇게 될 수 있고 라지 A 스몰 A라 하더라도 라지 A 스몰 A가 되면서 이런 유전자형이라 하더라도 이 집에 이런 자식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런 유전자형이라 하더라도 이런 자식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확한 유전자형은 모르겠다. 내가 표현형은 알겠는데 유전자형은 정확하게 구분 지어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 정도 수준의 가계도 분석은 중학교 때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생명과학 1에서 이 정도 수준의 유전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쉬운 문제고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많이 익혀 나가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 가계도를 통해서 한 가지 설명하고자 했던 거는 부모와 다른 형질이 나타났다. 부모와 전혀 다른 형질의 아이가 나타났다. 오케이. 이 아이가 열성 형질입니다. 그거 하나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내가 가계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전혀 다른 아이가 태어났는지 그거부터 먼저 살펴보자. 그러면 누가 열성이고 우성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우성 열성을 판단하고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상염색체 또는 성염색체에 있는지를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손이 어떤 형질을 나타낼지 그 확률도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가계도 분석은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집단조사. 대한민국 국민 중에 혈액형 A형이 몇 명이나 되고 혈액형 O형이 몇 명이나 되고 이런 식으로 한 집단을 놓고 그 유전 형질의 발현 빈도를 체크해 보는 방식. 그 다음에 쌍둥이 연구. 쌍둥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일란성 쌍둥이는 큰 의미는 없지만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두 아이의 유전자형이 모두가 다 같습니다. 100% 일치한다. 그러면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100% 일치하지만 그 아들 생긴 모양이나 키나 행동이나 살펴보면은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생활해온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나타난다.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쌍둥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란성 쌍둥이면 그냥 2년 전에 태어난 형과 2년 후에 태어난 동생 그 차이예요. 완전 유전자의 일치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란성 쌍둥이는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체크해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실제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집단의 염색체나 유전자에 들어있는 염기들의 배열 순서를 직접 분석을 해서 유전적 이상을 체크해 볼 수도 있다. 이 세 가지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없고 시험에 나오면은 전부 다 이 가계도 분석하는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자, 뒷페이지로. 기본 유전 설명 다 해야 됩니다. 다인자 유전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까지 못 간다면 기본 유전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람 유전의 기본 원리
멘델레님이 이야기했던 우열의 법칙, 우열의 원리, 라지 A, 스몰 a. 자, 우성형질이 표현형으로 발현될 거다. 그 다음에 분리의 법칙, 라지 A, 스몰 a라는 유전자가 있으면 얘가 감수 분열을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진다면 이 라지 A와 스몰 a가 양쪽으로 분리되어서 라지 A, 스몰 a 둘 중에 하나를 갖는 생식세포, 라지 A를 갖는 생식세포, 스몰 a를 갖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거다. 이게 분리의 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고, 그럼 얘의 체세포의 유전자는 라지 A, 스몰 a인데 어떤 생식세포에 라지 A, 스몰 a가 한꺼번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분리가 잘 된 거고, 한꺼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이건 유전자 이상 돌연변인 거예요. 이거는 분리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비분리가 일어난 상황이다. 우리가 이렇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또 비분리가 되면서 유전 문제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낼 거라고. 그럼 일반적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우리는 분리의 법칙은 잘 따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자. 근데 비분리로 되어 있는 문제가 시험에는 또 나오겠죠. 비분리되어 있는 문제가. 그 다음에 독립의 법칙, 서로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있는데, 자, 이거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혀마리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다면 쌍꺼풀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혀마리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완전히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 독립적으로 라지 A, 스몰 a로 나눠질 거고, 얘는 얘대로 독립적으로 라지 스몰 b, 라지 b로 나눠질 수도 있고, 라지 A, 라지 b에 스몰 a, 스몰 b로 나눠질 수도 있다. 얘하고 얘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붙어 있는 경우라면 이 둘이 서로 무관하게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근데 또 독립의 법칙이 기본적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100% 독립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두 개의 유전 형질이 어떤 하나의 염색체에 붙어 있다면 여기에 라지 A, 라지 B, 또 다른 염색체에는 뭐 스몰 a, 스몰 b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면 라지 A하고 라지 B가 그냥 한꺼번에 같이 내려가서 움직이게 되고, 스몰 a와 스몰 b가 한꺼번에 같이 내려가서 움직이게 될 거다. 만약에 유전자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라지 A에 스몰 b가 들어있거나 스몰 a에 라지 b가 들어있는 이런 생식세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지 A하고 스몰 b가 다른 염색체에 있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라지 A라는 형질과 라지 B라는 형질이 서로 하나의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할 거고, 연관은 상인 연관이 있고 상반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으면 이거는 독립인 거고, 한 곳에 붙어 있으면 연관인데 연관은 상인, 상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들어오면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2019년도부터 적용이 됐죠, 고등학생들한테. 그러니까 2018년도, 19년도까지는 생명과학원 교과서에 독립, 연관, 상인, 상반이라는 문구가 교과서에 다 표기되어 있던 내용이고, 2020년도부터는 연관은 교육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완전히 배제를 하였으나 시험 문제나 각종 유전 문제들을 살펴보면 연관이라는 공식적인 표현은 없앴지만 하나의 염색체에 같이 움직이는 형태, 상인, 상반을 구체적으로 따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문제들도 실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또는 각종 교재에 가끔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또는 진도 과정에서 이야기를 살짝 해준다면 학교 기말고사에 출제를 해도 무관한 내용입니다. 빠졌지만 은근슬쩍 나오기는 하더라.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 부분 유전 재려고 배웠니? 배웠니? 상인 상반 이야기를 안 했니? 명신 아직 안 배웠지? 상인 상반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는 문제는 풀면서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문제는 풀면서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게 상인이다, 이게 상반이다, 이런 과정 자체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나도 수업을 할 때 이건 상인이다. 독립이면 9대 3대 3대 1, 뭐 상반이면 2대 1대 1대 0, 상반이면 뭐 3대 1대 1대 0,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건데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할 필요가 굳이 없다. 근데 문제에는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더라. 이런 기본적인 법칙이 성립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유전 형질은 동일한 위치에 있는 대립 유전자 쌍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데 여기 이 어떤 부모의 유전자형을 적어놨습니다. 아버지는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고 두 개의 상동 염색체에 라지 A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라지 A, 스몰 A였어도 얘는 쌍꺼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얘는 라지 A고 이게 복제가 된 다음에 각각의 상동 염색체가 양쪽으로 나눠졌고 걔네들이 감수 이분열을 통해서 라지 A를 가지는 생식세포를 만들어낸 거고 엄마는 스몰 A였고 얘는 쌍꺼풀이 없는 외꺼풀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열성인 거고 얘도 복제가 된 다음에 1분열, 2분열을 통해서 스몰 A 유전자를 가진 어떤 생식세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이 라지 A, 1분열, 2분열까지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어 가는 과정인 거죠. 정상적으로 잘 되어 가는 과정이고 그러면 아버지의 생식세포에 라지 A가 들어있고 어머니의 생식세포에 스몰 A가 들어있으면 이 라지 A와 스몰 A가 만나서 그 자식은 라지 A, 스몰 A인 자식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라지 A, 스몰 A인 자식이니까 이 아들은 쌍꺼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꺼풀이 열성이니까 혹시 아빠도 쌍꺼풀이 없다, 엄마도 쌍꺼풀이 없다. 그러면 이 집에 나오는 자식은 모두 다 쌍꺼풀이 없는 아이들만 나올 거고 아빠는 쌍꺼풀이 있고 엄마도 쌍꺼풀이 있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나오는 자식은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가 되면서 쌍꺼풀이 있는 아이들이 4분의 3의 비율이고 쌍꺼풀이 없는 아이의 확률은 4분의 1의 비율로 3대 1의 비율로 나오겠죠. 비율적으로 3, 1, 3의 비율만큼 나온 이 아이가 우성형질일 거고 얘가 열성형질일 겁니다. 우열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자,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일 때 아빠가 라지 A, 스몰 A고 엄마도 라지 A, 스몰 A다. 그러면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이 비율이 1대 2대 1이고 어쨌든 라지 A랑 라지 A, 스몰 A 모두 다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니까 쌍꺼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비율은 3대 1입니다. 그래서 쌍꺼풀이 있는 아이가 나올 확률은 4분의 3, 쌍꺼풀이 없는 아이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자네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요지 중에 하나가 이게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를 먼저 파악을 정확하게 하자. 자, 근데 문제에서 다음 그림은 정록생명에 대한 가계도입니다. 그래서 뭐 정록생명에 대한 가계도고 이 집의 생명의 발현에 대한 뭐를 표기해 놓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생각하지 말고 정록생명은 성염색체 유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그림은 쌍꺼풀에 대한 유전자 가계도이다 라고 돼 있으면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그냥 판단을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상식을 동원하면 돼. ABO식 혈액형에 대한 유전 가계도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성염색체 유전인지 아니면 이게 상염색체 유전인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ABO식 혈액형이면 무조건 상염색체 유전인 겁니다. 그럼 상인지 성인지 만약에 모른다. 다음 그림은 A병에 대한 뭐 가계도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나는 이 A라는 이 병이 성염색체 유전인지 상염색체 유전인지를 모릅니다. 모르면은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풀어봤는데 큰 문제 없이 정답이 나왔다. 그럼 오케이. 되고.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데 중간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럼 이제 이거는 성이 아니고 상이야. 그럼 상이라고 가정을 하고 다시 문제를 풀어봤더니 특별한 오류 없이 게임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상인 거죠. 그럼 이제 분위기를 잘 살펴서 자네들이 과연 이걸 성으로 놓을 거냐 상으로 놓을 거냐 어떤 걸 먼저 해볼 거냐에 대한 결정이 시험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기말고사 시험 자, 시험 시간은 50분밖에 안 될 거고 OMR 카드 마킹하고 기초적인 작업들 하고 나면 시간 조금 가는데 유전 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거를 성으로 잡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맞았다. 근데 성으로 잡고 실컷 풀어보는데 이게 좀 아니다. 그럼 상으로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한 2, 3분 손실 발생할 겁니다. 그럼 이런 게 뭐 한 두세 문제가 누적이 되면은 시간이 상당히 타이트해질 수도 있다. 기말고사 시험 시간은 분명히 굉장히 촉박할 거니까 완전 총알같이 풀어야 돼. 그래서 성인지 상인지 잘 판단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 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뭐 그래도 기본적으로 힌트를 몇 가지는 줘 놓습니다. 자, 이런 경우 봐라. 예를 들어서 X, Y, X, X야. 그러면 요렇게 X, X가 되면은 이 집에 아빠와 엄마 사이에 딸이 태어난 거지. 그럼 요렇게 만나서 X, Y가 되면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난 거죠. 그럼 만약에 성인 경우에 우리가 조금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아버지와 딸 요거 좀 자세히 쳐다보고 그 다음에 어머니와 아들 요 관계를 자세히 한번 살펴봐라.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X염색체의 유전이 되면서 여기 우성형질이 붙어 있고 Y가 있고 엄마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집에 나오는 딸은 아빠의 X염색체를 무조건 가져올 거고 엄마 거 아무거나 하나 가져올 거잖아. 그러면 아빠가 우성이라면 이 집의 딸은 반드시 우성입니다. 성염색체 유전일 때 아빠가 우성이면
딸도 반드시 우성이어야 돼. 근데 내가 가계도를 잘 살펴봤는데 내가 우열을 판단해 봤을 때는 아빠가 우성이었어. 아빠가 분명히 우성인데 딸내미가 열성형질이다. 그러면 성염색체 유전은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건 상염색체 유전인 거예요. 근데 아빠가 우성인데 딸내미도 분명히 우성이 나왔다. 그러면 성염색체 유전일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눈치를 빨리 살펴야 되는 거야. 아빠와 딸의 관계를 봐야 돼. 그 다음에 아빠는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열성이야. 엄마가 열성이면 이 집에 나오는 아들은 아빠한테서 Y 염색체 받아올 거고 엄마한테서 이거 둘 중에 하나 받아올 거니까 엄마가 열성이면 그 집 아들도 반드시 열성이어야 돼. 근데 또 가계도를 보니까 엄마는 열성인 것 같은데 그 가계도상에 아들이 우성형질이 나와 있다. 엄마는 열성인데 아들은 우성이 나와 있다. 그럼 이거는 성염색체 아닌 겁니다. 상염색체인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유전 문제를 풀다 보면 자신들만의 패턴이 조금은 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냥 우선 성으로 한번 먼저 해보는 편이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뭐 이거 아닌 경우를 먼저 걸러내고 나면 성으로 해보는데 성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뭐 상으로 가는 거고 성에서 오류 발생 안 하면은 그냥 맞구나 하고 그냥 끝냅니다. 성에서 오류가 발생 안 했는데 굳이 상으로 다시 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거 요거 두 가지 방식을 먼저 잘 적용을 해주라. 그래서 성인지 상인지를 먼저 확실하게 찾아내야 문제를 바른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단일인자 유전이 있고 다인자 유전이 있습니다. 단일인자 유전이라면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그냥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하나 결정나고 뭐 요리되어 있으면 이 한 쌍에 의해서 결판이 나면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이면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E, 뭐 스몰 E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E, 스몰 E 이 세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을 하죠. 자, 이런 경우는 다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다인자 유전에서 시험 문제 한 개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다인자 유전 나올 거니까 저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야. 근데 다인자 유전 문제를 만들 때 두 쌍을 가지고 만들면 너무 섭섭하고 너무 쉽고 네 쌍을 가지고 만들면 문제가 너무 계산할 그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세 쌍의 형태로 대부분의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다인자 유전에서 나중에 뭐 공부를 하겠지만 다인자 유전에서 자녀들이 확률 계산하는 거, 다인자 유전에서 그 집에 나오는 자식의 뭐 유전자형을 계산하는 거, 다인자 유전에서 표현형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얼마든지 문제 나올 거니까 충분한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217쪽으로 와보면 자, 우리는 일단 어떻게든 간에 다음 문제에 제시된 어떤 형질이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라는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다라는 걸 눈치를 챈 상황이면 상염색체에는 남자와 여자가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도 그냥 라지 스몰 A, 스몰 A, 스몰 A. 여자도 라지 A, 스몰 A, 스몰 A 그냥 쓰면 되는 거야. 부담 없이 남자, 여자 둘 다 두 개의 유전자를 그냥 갖다 대면 돼. 그냥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유전의 상식 등을 동원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된다. 자,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 중에 단일인자 유전, 눈꺼풀, 보조개, 혀마리, 귓볼 모양, 이거는 분리형 귓볼이고 이게 부착형 귓볼이고, M자형, 일자형, 엄지손가락이 젖혀지는 사람과 안 젖혀지는 사람, 이런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병은 아니고 이건 형질의 특성인데 이 형질의 특성들은 전부 다 상염색체 유전이라 합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이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예시 가계도가 하나 나와 있네. 자, 요거 귓불 모양이라 했으니까 이거 상염색체 유전이고, 그럼 영재야. 자, 요 1, 2, 3, 4, 5, 6, 7, 8, 9, 10 중에서 우열을 판단할 때 누굴 찾아보라? 몇 번? 응? 어? 5번. 오케이. 5번하고 9번 쳐다보면 되지. 5번 어떤 놈? 부모와 전혀 다른 아이죠. 오케이. 얘 열성이야. 그럼 얘는 라제이 스몰 A. 얘도 스몰 A니까 라제이 스몰 A. 라제이 스몰 A. 얘는 라제이 A일 수도 있고 라제이 스몰 A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6번과 7번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게 라제이 스몰 A이죠. 그러면 이 10번이 라제이 A일 확률은 몇 분의 몇? 4분의 1. 라제이 스몰 A일 확률은 4분의 2 라고 쓰면 틀립니다. 아니, 남녀는 상관없이 이건 상염색체 유전이잖아. 4분의 1, 4분의 2가 아니야. 그러면 민지 몇 분의 몇? 4분의 1. 자, 보세요. 6번과 7번 사이에 아이가 나왔지? 나왔는데 이마가 귓볼 모양이 뭐고? 분리형이죠. 그러면 얘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 절대로. 얘는 스몰 A가 물론 이 집 부모 사이에 이런 아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얘는 이건 아니잖아 절대로. 이건 절대로 아니잖아. 그러면 이 아이가 라지 A인지 라지 스몰 A인지를 내가 모르죠. 라지 A일 확률은 3분의 1. 얘가 라지 A 스몰 A일 확률은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4분의 1, 4분의 2가 아니다. 3분의 1, 3분의 2인 확률이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4분의 1, 4분의 2라고 확률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 연결되어서 나온다면 자네들은 스몰 A는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걔는 제껴야 된다. 걔는 무조건 제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네? 네, 됩니다. 화장실 출발. 오고 덕분에 2분간 휴식.
춥냐? 괜찮아? 아니 춤은 좀 살짝 꺼도 되고 약간 좀 툭툭해서 좀 그렇게 해놨는데 영재 수학 몇 등급 받았냐? 수학이요? 응. 생명보다 좋아졌어. 세찬이는? 네. 1등. 오. 난 등급이. 민지는? 아. 민지 저집하잖아. 유는? 근데 영어가 이번에 그 부모가 어려웠는 것 같은데 고3들 보면 영어가 절대평가인데도 불구하고 구모에서 1등급 비율이 4%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영어 3? 그러니까 정시파들 영어 야 절대평가라서 대충 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 고3들 구모의 모의고사 1등급 비율이 4.3%가 이밖에 안 되더라. 처음에 영어 절대평가 바뀌고 나서는 1등급 비율이 한 10%, 12% 이래 됐거든. 이제 하나학과 어때? 하나학과 별로야? 아니면 뭐 생물교육과 이런 데 어때? 아 생물 못하겠어. 화학교육과 이런 데 어때? 아 그럼 무슨 교육과를 해서 수학교육과 이런 데 어때? 안 되지 나중에. 교대 어때 교대? 경상대 공대 괜찮은 것 같아요. 경상대 공대 나와서 LH 들어가는 것도 꽤 괜찮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나는 뭐 주도 경상대는 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뭐 맞는 생각이긴 합니다만 경상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카이 응?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거 10번 얘가 라지 A인데 라지 있으므로 이제 그 확률은 다음에 문제를 풀 때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이제 복대립 유전이라는 게 나오는데 복대립 유전이라는 거는 어쨌든 단일인자 유전이야. 단일인자 유전. 복대립 유전은 어쨌든 단일인자 유전인데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단일인자 유전은 라지 A, 스몰 a 두 개 중에서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되는 게 단일인자 유전의 단일 대립 유전이야. 자, 근데 단일인자 유전이면서 ABO식 혈액형을 보면 얘가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O A, B에 AO에 BO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가지는 경우 세 개의 유전자 중에서 어쨌든 두 개만 가진다. 두 개만 가지니까 이게 단일인자 유전인데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온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복대립 유전 이렇게 표현할 거야. 다음 복대립 유전의 대표 주자는 ABO식 혈액형. ABO식 혈액형이 있는데 그럼 실제 복대립 유전이 ABO식 혈액형하고 연결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인자 유전에서 복대립 유전 하나 끼워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인자 유전에서 끼어버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건 또 나중에 복대립 유전하고 다인자 유전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 또 숙제로 풀어보고 다시 같이 또 문제 풀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복대립 유전의 가장 대표 주자는 ABO식 혈액형이 있다. 그러면 ABO식 혈액형은 응집원 A에 응집소 베타 들어있는 거, B에 알파 들어있는 거, A, B에 아무것도 없는 거. 응집원은 없으면서 알파, 베타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 ABO식 혈액형 정도까지는 중학교 책에서도 충분히 ABO식 혈액형과 관련되는 가계도 분석도 했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간단한 성염색체 유전 문제를 기본 문제를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상염색체 유전 문제. 자, 그러면 229쪽에 7번 문제 이거 하나만 상염색체 유전의 대표 주자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스타트 시간은 40초. 무슨 나와서? 응, 7번. 민지 네. 몇 번? 4번. 4번. 다은 4번. 영죄 4번. 세창 응? 왜 졌나? 예? 다른 거 열심히 알겠어. 자, 이거 A, B가 나왔지? O가 나왔죠? 그럼 얘는 A5네. 네. O 하나 내려와야 되니까 B는 여기서 왔겠지. 네. 그럼 여기 O니까 얘 B5겠네요. 이 말은 뭐지? B, O겠죠? BB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머니는 B입니다. 0이 아버지의 혈액형, 아버지 AOG, 동형이가 이형이가 이형접합이죠. 각들 동 아니죠? 각들 동형접합이면 AA, OO, BB 이런 게 동형접합이고 AO, BO, AB 이런 것들은 이형접합입니다. 영희의 동생이 태어났을 때 영희의 동생이면 어차피 이 부모니까 AB, AO, BO, OO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 아이의 혈액형이 민수와 같은 확률은 몇 분이면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남바포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야. 4번이구만. 남바포.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염색체 유전으로 갑시다. 220도 성염색체 유전 기본적인 생냉, 혈우병 이런 것들은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자매들이 충분히 다뤘습니다. 자, 어쨌든 내가 어떤 형질이 성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된다면 그 성염색체에 의한 형질은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발현 빈도가 다를 거야. 성염색체 유전이면 X 염색체에 의해서 형질의 특성이 결정날 수도 있다. 이런 거는 반성유전이라 할 겁니다. 반성유전. 시험지 나오면 다 이게 나올 거야. 자, 성염색체 중에서 Y 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된다면 이건 여자는 절대로 걸리지 않는 병이겠지. 그러니까 Y 염색체는 남자만 있으니까 이런 병은 한쪽 성에만 나타난다 해서 한성유전이라고 할 거야. 이건 나올 리가 없죠. 시험 문제에. 얘가 나오겠지. 근데 남자는 X 염색체가 하나고 여자는 X 염색체가 둘이다. 그럼 남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라지 A가 있을 수도 있고 그 X 염색체에 스몰 A가 있을 수도 있고 여자는 라지 A일 수도 있고 라지 A에 스몰 A일 수도 있고 스몰 A에 스몰 A일 수도 있다. 그럼 남자가 이 병이 발현되는 비율과 여자가 발현되는 비율은 분명한 차이가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염색체 유전일 때는 이렇게 표기하는 게 기본이야. 가장 정석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다 보면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생명할 때는 그냥 X, Y 이렇게 쓰고 X 프라임, Y 이렇게도 우리가 약속을 해서 썼습니다. X하고 X 프라임이 있으면 X가 X 프라임보다는 우성이다 이런 약속을 해서 많이 썼었고 X에 A, Y, X에 스몰 A, Y 이렇게 쓰는 게 기본인데 또 저렇게 쓰기가 매번 귀찮으니까 A에 Y, 스몰 A에 Y 이렇게 그냥 표기해서 써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끼리 문제 풀 때 이야기인 거야. 요거 A다 그리고 뒤에 Y가 적혀있다 이러면 아 이거 X 염색체에 A 붙어있고 Y 염색체 X에 스몰 A 붙어있고 Y 염색체 이런 이야기고 이렇게 쓰기까지는 이 방식이 그냥 먼저 적용이 돼야 되니까 우선에 문제 풀 때는 좀 귀찮아도 이런 식으로 쓰세요.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풀다가 나중에 뭐 뻔한데 야 이거 X 염색체 맞는데 뭘 이렇게 쓰기 귀찮다 하면 A에 Y 이렇게 써놓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여자 같은 경우는 그냥 A에 A에 스몰 A 이렇게 쓸 거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혹시 문제 풀다 보면 아 이거 뭐 성인지 상인지 또 헷갈릴 때도 있으니까 기본 원칙대로 풀면서 익혀 나가도록 하세요. 재료는 시험이 한 달 남았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지금 오늘 어디 갔냐? 근데 학교에 뭐 행사 있냐? 아니요. 지금 요새 뭐 알아? 너무 돼 있지? 그걸걸요? 열심히 하겠죠. 자, X, Y. X 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되면 반성 유전이라 할 거야. 뭐 가장 대표적으로 X의 large RY, X의 small RY, 뭐 X의 RR, X의 R, small r, small r, small r 이런 식으로 표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어쨌든 성염색체 중에서 X 염색체에 있는 거니까 남자는 남자는 하나만 적어야 되고 여자는 성이든 상이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두 개잖아. 그래서 자네들이 문제를 풀 때 여기는 한 명은 남자고 한 명은 여자다. 뭐 요 밑에 자식이 요리 있다 할 때 내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나는 성인지 상인지를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성인지 상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얘는 이렇게 적어버릴 수가 없다 이거야. 왜? 이렇게 적는 순간 나는 이걸 뭘로 본 거고? 상으로 본 거지. 근데 여자는 성인지 상인지 모르더라도 이렇게 적어버려도 되는 거야. 왜? 상이라도 어차피 두 개고 성염색체 유전이라 해도 어차피 두 개를 써야 되잖아. 여자는 좀 더
과감하게 유전자양을 적어 놔버려도 됩니다. 근데 남자는 라지 A, 라지 A인지 라지 A, Y인지 정확하게 쓰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여자는 조금 과감한데 남자는 라지 A에 난 이거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약속을 조금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겁니다. 여자는 과감하게 써도 된다. 그리고 성염색체 유전이면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살펴보라. 그러면 우열의 관계가 어느 정도 보일 것이다. 성인지 상인지를 판단할 때도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보라. 그럼 정록생명 이런 이야기가 있고, 자 그러면 영재야, 네. 여기 221쪽에 보면 정록생명에 대한 강의도인데 나는 누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알고 있고 생명은 성염색체 유전이라는 걸 난 이미 알고 있거든. 니도 알고 있잖아. 그럼 알고 있으면 아는 대로 풀어도 되는데 일단은 이거 성염색체 유전인 거 맞아. 그러면 이 집 강요도를 분석할 때 우열을 찾으려면 몇 번? 5번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쳐다보면 되겠지. 5번은 부모와 다른 형질이잖아. 그러면 5번은 열성이다. 1번, 2번은 우성이다. 그러면 5번, 8번, 9번, 15번이 열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열성이니까 얘는 과감하게 돼 이거. 얘도 열성이니까 이렇게 써내려갈 수 있겠죠. 얘는 이거의 열성. 얘는 이거의 열성 이렇게 돼 있지. 우선 성염색체 유전이라는 게 판단이 됐으면 그 다음은 우열을 판단을 해야 된다. 우열을 먼저 판단하고 성상을 뒤에 판단해도 됩니다. 이제 너무 복합적으로 같이 치고 들어와야 됩니다.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빠르게 해야 되니까 이 문제에서는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성염색체 유전의 또 대표 주자 혈우병이 있습니다.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못 만들어서 응고가 되지 않는 병입니다. 유전 질환입니다.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다. 남자면 라지 A, Y, 스몰 a, Y,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라지 A, 스몰 a인데 얘는 분명히 정상이긴 하지만 혈우병에 대한 유전자를 분명히 갖고 있다 하여 얘를 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명혈우병이라고 적어준다면 우리는 적힌 대로 문제를 풀면 되는 것이고 생명혈우병이라고 안 적어놨으면 우리는 또 찾아야 된다. 230쪽으로 와서 성염색체 유전 문제만 풀겠습니다. 230쪽에 12번 문제. 정록 생명이니까 알고 가자. 성염색체 유전이다. 중학교 문제다 생각하고 풀어봐라. 중학생 때 학교 시험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수준이다.
세찬이 몇 번? 잠깐만. 이걸 안 하나? 우리 아들이 요새 이걸 배워서 있나 봐. 그래서 나도 같이 좀 불러보고 있습니다. 영재 몇 번? 어? 왜 이거 어려워? 강릉 할아버지가 떠나오지. 헤이! 내가 이걸 가르쳐줬거든. 안에 헤이를 넣어. 아니 생맹이잖아. 민지 몇 번? 2번. 아니 2, 3? 답이 갈렸지. 자 봅시다. 생명은 상식 써야 되나? 만약에 여기 봐라. 이 아빠가 정록 생명은 일단 성점색체 유전이랑 상식을 깔고 들어가야 돼. 아빠가 만약에 우성이면 딸은 우성이어야 된다 이거. 근데 아빠가 만약에 우성인데 딸이 우성이 아니지. 아빠 이 생명인 이 사람이 열성이야. 그러면 얘는 x의 스몰 a y, x의 스몰 a y. 그럼 얘는 x의 라지 a의 y, x의 라지 a의 y. 그럼 얘는 x의 스몰 a, x의 스몰 a. 그럼 요 집 엄마가 x의 라지 a, x의 라지 a, x의 라지 a 하나씩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아이가 나왔잖아요. 이런 아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스몰 a가 양쪽에서 하나씩 내려와야 되니까 이거 스몰 a. 그 다음에 요 집 딸한테는 아빠의 x 염색체 내려가야 되니까 x의 스몰 a. 근데 이 사람은 x의 라지 a여도 되고 x의 스몰 a여도 돼. 이거 지금 잘 모르겠어요 뭔지. 자 그러면 1번은 보임자 이미 확실하다. 그럼 만약에 1번이 x의 라지 a면 이게 안 되냐? x의 라지 a 하나 주고 y 받아오고 x의 라지 a 하나 주고 스몰 a 하나 줘도 되니까 1번을 확실한 보임자라고 할 수는 없다. 2번과 3번은 정록생명 유전자형이 같다. 2번은 a 스몰 a, 3번도 a 스몰 a. A와 B가 모두 생명일 확률은 4분의 1이다. 그러면 모르겠고 그럼 A가 생명일 확률을 계산해보면 요리하면 라지 A 스몰 a, 요리해도 라지 A 스몰 a, 요리하면 스몰 a y, 요리해도 스몰 a y겠죠.
그럼 얘가 생명인 경우는 얘밖에 안 되잖아. 이거 생명 아니고 얘만 생명이잖아. 그럼 A가 생명일 확률은 2분의 1, B가 생명일 확률 2분의 1, 둘 다 생명일 확률은 4분의 1. 콜. 민지, 지금 뭐가 나왔냐? 혹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해서 1 한 건 아니지? 맞나? 그랬나? 아니지. 뭐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자, 얘도 생명, 얘가 생명이 될 확률은 2분의 1. B도 생명이 될 확률은 2분의 1.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니까 두 개의 각 사건의 확률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곱했을 때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인자유전. 다인자유전 문제를 풀고 나중에 체크해 볼 부분들은 충분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막 다